발표할 내용은 FOMC 회의록과 채권 지수를 이용한 미국 국채금리의 정량적 예측 방안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첫 번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DBPR 쪽에서 여러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채권과 관련된 논문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행동 경제학 쪽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논문을 찾아봤을 때 그렇게 뭐 많은 논문이 검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가 검색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현재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도 있지만 행동 경제학 연구소라고 하는 행동 경제학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소를 또 이끌고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이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 강영구 교수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 재무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금융시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뭐 이번 주제로 택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라기보다 행동 재무학이라는 그러한 학문이 예전에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그 넛지를 쓰신 리차드 세일러 또는 리차드 탈러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이제 행동 경제학을 하시면서 행동 재무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주식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로버트 실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역시 이제 행동 재무학 쪽을 이끌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금융시장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쪽, 그 중에서도 이제 채권과 오늘 수업이니만큼 채권과 관련된 저희 논문을 좀 찾아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채권과 관련된 논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서너 편밖에 없었고요. 뭐 채권 수익률에 대한 연구가 두 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두 건이 저자는 다르지만은 다 동국대에서 행해진 그런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널에 실렸던 그러한 논문 위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좀 낫다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FOMC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업 및 관련 연구를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시장의 상품 가치와 지표 등이 정량적인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라든지 질병, 정책 이런 것들이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이벤트들은 시기나 환경에 따라서 같은 이벤트도 다르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여러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등 이러한 것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정형화된 단어라고 이런 용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너무 저자분들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심리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심리 분석에 대한 것들을 예전엔 정성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정형화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이트 실버가 시초라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 뭐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트 실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미국의 여러 선거 결과를 맞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과연 이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정량적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시초다라고는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현존하는 데이터의 약 80%가 텍스트로 된 비정형 자료다. 그러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을 다방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정량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강인구 교수님께서 워낙 대가로 불려지시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확히 이 논문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은 얀센과 맥마흔 연구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으로 금리 방향성 예측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논문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FOMC라고 한 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얘기를 하고요. 예, 여기 회의록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키워드 트렌드 분석 선행 연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유사한 연구들을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버 등 뭐 이런 분들이 썼던 것 중에서 트위터에 작성되는 감정적 글들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프레이스 등 연구진들이 구글 검색량 추이에 따라서 S&P 500 주식들 주가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유재필 박사님과 신현준 박사님 두 분이 쓰셨는데 이 두 분이 선행 연구가 키워드 트렌드 추이에 따라서 ETF 상관관계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성적인 부분을 투자 운영 시 반영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운용 수익이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행 연구는 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그 연구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국 국채 수익률에 대한 자료가 첫 번째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채권 가격과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뭐 얘기를 하고 이게 3년, 5년, 10년, 20년 국채 수익률의 변화와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를 나타낸 그냥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연구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MC의 회의록이 1년에 8번 회의를 하는데 1999년 12월부터 즉 2000년부터 공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지만 앞으로 그 회의 이후에 미국의 경제라든지 미국의 금리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 국채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지만 그러한 것들 예측하는 데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회의록은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쉽지 않았지만은 텍스트 마이닝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한 거는 FOMC 공개 회의록 중에서 2016, 17, 18, 19 아마도 총 30여 회의 회의록을 보았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써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또 그와 유사한 단어들을 이제 묶었겠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10개의 키워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10개의 키워드로 선정한 결과 왼쪽 표와 같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나타냈을 때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이 FOMC 공개 회의록에서 단어를 추출했는지는
뒤에 연구 방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검색량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10 개의 키워드, 매년 회의록에 나왔던 많이 나왔던 10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서 이런 키워드들이 FOMC에 등장했던 그런 키워드들이 실제로 구글 금융 쪽에서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거를 역시 이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지표로 삼게 됩니다. 사실 뭐 그림은 거의 비슷한데, 파이낸셜 섹터로 선정했을 때 구글 트렌드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페더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파이낸셜 섹터로 검색을 했을 때와 그리고 전체 섹터로 범위를 주어졌을 때는 사실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인제 2018년 7월 같은 경우는 전체 섹터에서 검색 관심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 이게 뭐 바이어스라고 또는 뭐 이상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전체 섹터에서 검색할 경우는 금융과 관련된 어 검색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자 해서 수집 범주는 금융 파이낸셜 섹터로만 이렇게 좁혀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연구 자료로 사용했던 것들은 제일 첫 번째는 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OMC 회의록에 나왔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써서 좁혀 놓은 10 개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10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검색량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이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의 실제 지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표로 칭할지 아니면 하나의 지표와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는 트렌드 믹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분들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채권 관측 지수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믹스라고 하는 거는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 관측 지수를 이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FOMC 회의록에서 추출한 가장 많이 나온 10 개의 단어를 각각을 쓰지 않고 이것들을 하나의 값으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변환시켜서 나온 그러한 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믹스라고 하는 것을 TD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은 뭐 저도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10 개의 전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전체 검색량 중에서 각 각각의 키워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구하고요. 그런 것들을 각각의 그 단어의 검색량에 다시 곱해서 총합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10 개의 단어가 하나하나 비중이 각각 시기별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중치를 T라는 시점, 즉 날짜, 처음에 이제 날짜라고 표현이 되는데, 각 매일매일 날짜 시점에 있어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합쳐 가지고 하나의 변수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TD라고 하는 값을 구하면요. 예, 뒤에 보시면은 이 TD 값을 기반으로 해서 채권 관측 지수라고 하는 USDIX라고 하는 지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 있던 것들이 아니고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두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 뭐 길어 보이긴 합니다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 T가 특정 날짜라고 하면은 전일의 채권 수익률에다가 조금 전에 나온 TD 가중치가 얼마나 전일에 비해서 상승했는지, 변동폭이죠. 변동률이 되겠죠. 변동률을 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전일 국채 수익률에다가 그 변동률을 곱했던 것들을 다시 더하게 되면은 이제 금일 채권 수익률을 예측하게 되는 이제 그런 값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치의 향상을 위해서 알파라고 하는 그런 투입 변수를 하나 더 더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모델 같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D를 기반으로 해서 전일에다가 그 TD 값을 곱해 주는 TD 변동률을 곱해 주는 그러한 정도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험 계획 및 결과 분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험 계획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은 FOMC에서 나왔던 회의록,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리고 구글 트렌드로 검색했던 검색량, 이 정보 등이 필요로 했고요. 기간은 2016년 1 월부터 그리고 2019년 10 월까지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USDIX라는 것과 채권 관측 지수하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고요. 데이터는 매일매일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별로 일주 단위로 끊어서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트렌드에 각각의 10개의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할 때는 금융 카테고리로 범주를 정해 놓고 이 구글 트렌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이 내용과 같습니다. 사용했던 방법은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그먼티드 VAR 모형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주지는 않았고요. 이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써 놨습니다. 그래서 관측 지수는 국채 수익률을 그랜저 코스하지 않는다라는 가설이 높은 수준으로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역시 반대, 국채 수익률은 관측 지수를 그랜저 코스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각을 했기 때문에 관측 지수라고 이번 논문에서 만들어낸 USDIX와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서로에 대해서 선행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 사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여기서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USDIX와 국채 수익률 간의 반대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USDIX가 선행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서 이제 그걸 정리한 표라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즉 오늘 기준으로 전주에 USDIX가 상승하면은 오늘 기준으로 다음 주에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opposite movement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를 정리한 어 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반대의 국채 수익률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2016년에는 이게 94%로 정확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84, 2018년에 84에서 총 85.2%로 다음 주에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USDIX가 선행적으로 상승하면은 어 후행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최종 결과입니다. 네. 사실 뭐 논문 내용이 그렇게 아주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러한 모델로 보여지진 않고요. 결국 이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자 싶은 것은 어 이제 회의록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분석해서 관측 지수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정확성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음 이 연구에 나중에 후속 연구로서 이런 것들도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 예측치 향상을 위한 투입 변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법을 앞으로 사용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사실은 뭐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뭐 엄청나게 재밌다거나 뭐 엄청난 결과를 냈다라고 이렇게는 저는 사실 바라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써 가지고 FOMC에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이 분석에 사용됐다라는 정도의 의미 말고는 크게 제가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어 텍스트 마이닝에 썼던, 즉 그 FOMC 나왔던, 같은 주제라고 하면 FOMC에 나왔던 그러한 단어들이 어 실제로 각각의 10 개의 단어라고 하면 10 개의 단어들이 각각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뭐 그러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FOMC에 나오는 그러한 회의록에 나오는 단어, 물론 이제 그 조직 자체가 미국 국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써야만 됐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국채라는 게 종속 변수 쪽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 다른 여러 가지 이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과 그 금융시장과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또 제가 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채권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특히 인제 대중들의 그 감정을 나타내는 것과 이제 국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의 수익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 이러한 연구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 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 연구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로버트 실러라고 하는 그 2013 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그 경제학 그 교수가 있으시고요. 이분이 인제 금융시장 붕괴, 뭐 IT 버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내고, 또 좋은 논문들도 발표를 하시고 책도 내시고, 또 그러한 여러 매체와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들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2019 년에 아마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라 그래서 이야기 경제학, 뭐 이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책을 발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대중과 집단을 매혹시킬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평생 연구했던 결과의 귀결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와 금융시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해주셨고요. 생각해보니까 정태성 대표님 채권 관련 프로젝트를 하나 하시죠. 신파일러 대출 관련해서 네이버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발표해 주시죠, 언제? 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네. 12월 12일 어떠세요? 12월 12일이요? 네, 그날 발표자가 없나요? 그럼 제가 없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금융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채권 수업이지만 은행 대출도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이 기회에 한번 네이버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발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주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